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중단원을 나가볼 텐데요. 그 중단원의 제목은 바로 열과 에너지입니다. 교과서로는 44쪽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중단원은 뭐였을까요? 그 중단원의 제목은 힘과 운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열과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중단원을 시작할 텐데요. 거기에 첫 번째 소단원, 바로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 이번 시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44쪽부터 50쪽까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소단원인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인데요. 일단 중단원, 이전 힘과 운동과 다른 새로운 중단원이라고 해서요. 기존 힘과 운동 단원과 전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더 연장, 즉 그 힘과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공부했던 개념들을 그대로 다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단원이 아니라 이전 힘과 운동 단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볼 텐데요.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할 때 뭐부터 보고 넘어가죠? 맞아요. 바로 학습 목표예요. 자, 학습 목표 교과서 45쪽 위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직선상에서 1차원 운동하는 물체의 핵심 키워드 나왔네요.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즉, 크게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보존되지 않는 경우 각각을 한번 보는 게 바로 이번 소단원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업로드한 학습지 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일시정지 한 다음에 교과서 45쪽부터 47쪽까지를 이용해서요. 제가 업로드한 학습지의 4페이지까지 한번 학습지를 미리 채워보기 바랍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먼저 채워보고 수업을 듣는 것과 채우지 않고 그냥 수업을 듣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저는 여러분이 다 채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믿고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1페이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나요? 바로 일과 에너지입니다. 아니 선생님, 소단원 제목은 역학적 에너지와 보존인데 왜 일과 에너지인가요? 자, 결론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를 볼 텐데,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공부할 건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아둬야 할 개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아마도 그런 사전 개념들을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차시 강의에서 아마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자, 그럼 사전 개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부터 볼게요. 1번 바로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이들의 관계를 보려면 일이 뭐고 에너지가 뭔지를 봐야겠죠. 1번 동그라미 일. 일은 뭘까? 물체에 무엇을 작용하여?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뭐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뭐 했을 때? 이동하였을 때. 자, 중요합니다. 힘을 작용했는데 그냥 이동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래요. 그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했다. 어디에? 물체에 일을 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점. 힘이 한 일. 힘이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럼 그 힘이 한 일을 W라고 하면 그 W는 어떻게 될까? 이 W는 바로 뭐의 줄임말이겠어요? 일. 떠오른 단어 하나 있을 텐데? 맞아요. work. 그 work의 줄임말 W입니다. 자, 힘이 한 일 W. 어떻게 볼 수 있냐? 무엇과 무엇의 곱인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곱일까? 바로 힘의 크기. 힘의 크기 F. 힘의 기호 F와 물체가 뭐의 방향? 아까 위에 뭐라 했지? 힘의 방향 중요하다 했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바로 S. 이동거리니까 의 곱이다. 즉 힘의 크기 F와 힘의 방향 이동한 거리 S의 곱이다. 이동한 거리. 그래서 따라서 W는 뭐가 된다? F 곱하기 S.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그림 천재교육교과서 물리원 교과서에 나와 있던 그림인데요. 자, 힘 F가 작용합니다. 크기가 F인 힘이 작용해요. 그리고 얘가 거리 S만큼 이동했대. 그럼 그때 이 힘 F가 물체 작용한 힘 F가 물체 한 일은 얼마냐? F 곱하기 S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다 맞는 말인데 학생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 끝마치지 않고 오른쪽 노트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들 한번 짚어볼게요. 자, 5개념 체크 가보겠습니다. 충격량과 이의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였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맞아요. 힘, 물체 작용한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이었죠? 오케이? 근데 이일은 지금 뭐래 여기서? 일,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뭐? 이동한 거리, 즉 이동거리. 아, 유사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요. 계산값도 달라요.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를? 이를 충격량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나요? 자, 계속해서 2번 동그라미로 가보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에너지. 이를 봤으니 이번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물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뭐를 가지고 있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해줘. 예를 들어 힘이 일을 했지. 내가 이 토막에다가 이 나무토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해. 그럼 내가 작용한 힘이 이 물체 나무 토막한테 일을 해줄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즉 일을 할 수 있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따져보면 3번 동그라미 일 에너지 정리를 보면 물체 무엇을 해주면 아이고야 여기 괄호를 제가 실수로 안 뚫었네요. 물체 무엇을 해주면 일을 해주면 해준 뭐만큼 일의 양만큼 얼마만큼 일을 해줬냐? 일의 양만큼 물체의 뭐가 변한다?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야, 일을 해줬더니 그 일만큼,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변한대. 그럼 일이 뭘로 변했다는 거야? 에너지로 변했다는 거죠. 따라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될 수 있다? 서로 뭐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일은 이렇고 에너지는 이러한데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관계다 라는 거죠. 자, 4번 동그라미. 그럼 일과 에너지의 단위는 어때야 될까? 일단 서로 전환될 수 있으니 단위는 어때야 될까요? 그쵸, 당연히 같아야 합니다. 그럼 그 일과 에너지의 단위를 우린 뭐라고 하는가? 바로
대문자 J를 써서 뭐라고 하는가? 줄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써있죠? J, 줄이라고 하는데 한국말 줄이 아니라 이렇게 써있는 이 과학자의 이름을 딴 겁니다. 과학자 이름이 줄이었어. 자, 줄. 그런데 그럼 이 W, 1의 단위가 지금 줄이지. 근데 1은 F 곱하기 S래. 야, F의 단위 뭐였어? 힘의 단위. 힘의 단위 뭐였어? 뉴턴이었죠? 그리고 이동거리 S의 단위는 뭐였어? 미터였죠? 즉, 줄은 FS, W는 FS,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 즉,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줄은 뉴턴 미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다, 이 둘 다 일과 에너지 단위가 된다. 그럼 밑에 점 보게요. 밑에 점 볼게요. 1줄은 얼마냐?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뭐의 방향? 계속 얘기하지. 뭐의 방향? 힘의 방향.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무엇일까? 그때 한 1의 양이다. 누가 한 일? 1뉴턴의 힘이 한 1의 양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FS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야. 1줄은 1뉴턴 곱하기 미안합니다. 1뉴턴 곱하기 1m 이거라는 거 아니야.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한 1의 양이 바로 1줄이다 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학습지 아래 1페이지 아래에 있는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볼 텐데 그 전에 요 그림에서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그림 하나를 그려볼게요. 오른쪽 아래 노트에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자,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든 빈 노트 공간에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사이에. 자, 지면이 있고요. 뭐 지면을 이렇게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왼쪽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인데 지금은 F가 하나밖에 없지. 그냥 1은 그럼 FS야. 근데 만약에 힘이 여러 개 작용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때 1은. 자, 이 물체가 있는데요. 잠깐만. 좀 더 그릴게요. 지면을. 근데 이 물체가 여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거리는 얼마 이동했어? S만큼 이동했다 보자고. 그런데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F1이 작용했고요. 아니 뭐 F2라고 합시다. 미안. F1 말고 F2라고 하는 힘이 작용했고요.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F1이 작용했습니다. 자, 화살표 길이 봐봐. 누가 더 길어? F2가 더 길죠? 그럼 R자임 어느 쪽이야? F2가 더 크니까 F1보다 R자임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 물체는 마찰이 없는 지표면 위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정지한 상태였으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1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각각 그냥 구하면 돼요. F2가 물체 한 1. F2가 물체 한 1. 자, 뭐야? 힘이 2를 했다고. 그럼 마찬가지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힘 F1, F2가 각각 작용했으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눠 생각해봐. F2가 물체 한 1. W2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 일단 힘의 크기 F2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냐? 야, 오른쪽 힘의 방향에 얼만큼 이동했어?
S만큼 이동했네. S. 끝. 그럼 두 번째로 F1도 작용했죠? F1이 저 위에 있는 물체의 한 2를 구해볼게요. 오케이? 뭐 1의 양이라고 해볼까? 1의 양. 여기 밑에서 1의 양이라 했으니까 1의 양. 여기까지 보이나? 오케이. 자, 어떻게 해? 일단 똑같이 W1이라고 해볼게. F1이 물체 한 1의 양. 일단 힘의 크기 어떻게 돼요? 힘의 크기 F1이죠. 힘의 크기니까 곱하기 이동거리.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힘의 방향은 왼쪽인데 얘는 어디로 움직였어? 오른쪽으로 움직였지. 방향이 어때? 마이너스 방향이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힘의 방향과 나란하긴 하지만 힘의 방향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S만큼 갔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S를 곱한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F1 S가 된다. 아셨나요? 꼭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란 법은 없잖아. 힘을 작용했는데 물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때 그 힘이 한 1의 양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1의 양은 즉 플러스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과연 방향을 얘기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1은 방향이 없습니다. 얘는 진짜로 그럼 뭐야? 음수값인 거야. 음수값. 뭐 속도나 가속도 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방향이라 했죠. 하지만 1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값은 진짜로 음수값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즉 1과 에너지는 그 얘기는 뭐야?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했지. 1은 방향이 없어. 그 에너지도 방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즉 1과 에너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1 또는 에너지가. 그럼 그냥 음수 값인 거라고.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요거 잘 알아두길 바라며, 자, 1페이지 아래에 힘 5번 동그라미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올 텐데요. 힘이 일정할 때, 힘이 변할 때. 자,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왼쪽 힘이 일정할 때.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세로축은 뭘까요? 그쵸? 힘이겠죠? 힘 1.5 있고 가로축은 이동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힘이 일정하되 그럼 어떻게 될까? 이동거리.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힘은 어떻게 해야 돼?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어떠한 크기의 힘? 일정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 크기를 F로 일정하다 해보자. 그리고 얘가 어딘가에 도달했어. 그때 이동거리를 S라고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점. 그래프와 여기에 파란색 그래프와 이동거리 축이 이루는 넓이. 여길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볼까? 여기 넓이는 뭐가 될까? F 곱하기 S겠죠? 여기 이 이동거리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예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FS가 되겠죠? 자, 그래프 축이 이루는 넓이. 바로 FS입니다. 요거 뭐였어? 맞아요. 1이었죠? 무슨 일? 힘이 한 1이었다고.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 힘이 한 2를 의미한다. 따라서 힘의 크기 F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가 클수록, F가 클수록 또 S가 클수록 힘이 한 1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이 사각형의 면적이 점차 커질 테니까 커진다라는 것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힘이 변할 때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세로축은 힘, 가로축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힘 원점 이동 거리.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힘이 이렇게 막 바뀌었다고 해. 거리에 따라서.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거 막 힘이 변하는 거, 이런 세로축이 변하는 그래프들 많이 봤죠? 언제 또 봤어? 충격량, 힘, 거리가 아니라 힘, 시간 그래프에서도 힘이 변하는 그래프 봤죠? 그때도 여전히 면적은 뭐였어? 그래프와 시간축 이루는 면적은 충격량이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힘, 이동거리, 여기서 이 그래프와 이동거리 축이 이루는 이 면적은 뭐가 될까? 이 면적, 요 면적 뭐가 될까? 맞아요. 힘이 한 1이 됩니다. 왼쪽 거랑 똑같이. 자, 그래프와 이동거리 축이 이루는 넓이는 뭐가 된다? 바로 힘이 한 1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는 힘이 바뀌든 일정하든 어쨌든 그래프와 이동거리 축이 이루는 넓이는 뭘 의미한다? 그 힘이 한 2를 의미합니다. 아셨나요? 이런 그래프 변화들에도 똑같이 넓이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충격량 때도 했었죠. 자, 이렇게 힘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제 1번, 2번,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2번, 3번 한번 해볼게요. 예제 1번. 사람이 무거운 물체를 가만히 들고 서 있을 때 사람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1의 양을 구하래. 야, 사람이 뭐 무거운 물체를 실제로 제 핸드폰 엄청 무겁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무거운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어. 그럼 이때 사람이 요 핸드폰 물체에 작용한 힘, 사람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1의 양을 구하면 얼마일까? 자, 아까 제가 1은 어떻게 구한다 했죠? 힘 곱하기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힘은 어떻게 될까? 자, 내가 들고 있어. 이 물체를 들고 있어.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을 M, 이곳의 중력값을 G라고 해보자. 그럼 중력은 얼마일까? mg겠죠. 그럼 내가 얘를 가만히 들고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정지를 하고 있겠지. 정지 유지하고 있을 테니까 R자임 얼마여야 돼? 0. 그럼 내가 얘를 들고 있는 힘은 얼마겠어요? F는 mg 똑같겠죠? 중력과. 그래야 얘가 R자임 0. 정지 상태 유지할 거 아니야. 그런데 들고 이 물체를 가만히 두고 있대. 그러면 힘의 크기 F는 있는데 S가 힘의 방향을 이동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W1은 F 곱하기 S는 얼마가 돼요? 0이 된다. W1은 0이다. 자, 요거 때문에 2를 많이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2는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부모님이 아침에 일을 나가신다. 아, 나 오늘 일하러 가야지. 또 내가 좀 뭔가 어떤 무거운 걸 들어서 아, 일 잘했네, 일 열심히 했네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기만 하더라도, 뭐 무거운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기만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한 거겠지만, 과학에서 물리에서 물리학적으로 그거는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니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0이잖아. 이동한 거리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7번 동그란 예제 2. 사람이 벽을 밀고 있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람이 벽에 작용한 힘이 한 1의 양을 구하면, 자, 벽이 있어요. 사람이 벽을 밀어. 내가 이렇게 칠판을 밀게. 그럼 힘은 작용했어요? 작용했겠죠. 뭐 벽에 F라는 힘이 작용했어. 힘의 크기 있다고. 근데 힘을 받은, 내가 힘을 작용한 물체가 누구야? 벽이지. 그 벽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뭐야? 1은 W는 F 곱하기 S에서 0이라고. 얘도 0이야. 오케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없잖아. 그래서 0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8번 동그라미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집어둔 후 물건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이동하는 경우. 자, 이런 거겠죠? 사람이 물건을 집어든 후야. 집어든 후를 보자는 거야. 집어들었어. 그 다음 물건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이렇게 이동한대. 그럴 때 사람이 물건에 작용한 힘이 한 1의 양을 구하며. 야,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어? 요 그림 마찬가지지. 자, 질량 m인 물체를 내가 집어들어서 어떤 높이에 놨어. 그럼 얘는 여전히 중력 얼마? mg. 나는 얘를 높이 변화 없이 가만히 여기 일단 들고 있어요. 높이 변화 없어야 되니까 얼마 위로? mg란 힘을 작용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얘를 그렇게 든 채로 가만히 천천히 이동했대. 물건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이동하는 경우래. 어떻게 될까? 아, 여기에 하나만 추가할게요. 말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 얘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동시켜. 야, 그럼 내가 얘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mg라는 힘을 줬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움직여? 높이 변화 없이 힘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힘의 수직한 방향밖에 없잖아. 그럼 이때도 1은 어떻게 될까? 0이라고. 비록 위에 두 문제는 이동한 거 자체가 0이지만 얘는 이동을 했어. S가 있다고. 그런데도 왜 이 내가 물건을 들어올린 사람이 물건에 작용한 힘이 한 1이 0이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없으니까. 자, 집어든 후라고 했어요. 집어드는 과정은 생략하고 집어든 후를 보겠다는 거야. 집어든 후 일정한 속도 얘를 끌고 갈 때.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은 혹시나 사람이 물건을 든 후에 이동시켰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 방향으로 힘은 작용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정한 속도라 했죠. 얘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있어 없어? 이동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일정한 속도 R자는 0일 테니까. 오케이? 자, 예제 1, 2, 3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도 했어야 그 힘이 물체에 한 1이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오케이. 그럼 저는 지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운 후에는 뭘 볼 거냐? 학습지 2페이지의 중반부 바로 운동 에너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과 에너지가 무엇인지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의 종류 중 하나인 운동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2페이지 두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 이름이 뭐예요? 운동 에너지. 아, 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E 써놓고 여기다 조그맣게 K라고 씁니다. 왜? 운동 에너지가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거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의 첫 번째 글자 K를 딴 겁니다. 자, 키네틱 에너지 EK라고 쓰는데, 자, 그럼 운동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운동하는 물체와 가진 에너지. 당연히 뭐겠어요? 맞아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2번 동그라미 볼게요. 그럼 이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질량이 M, 속력이 V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 EK를 얼마라고 하는가?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뭔가 MV 나온 것도 뭐 있었죠, 예전에? 맞아요. 운동량이었죠? P는 뭐야? MV였잖아. 얘랑 헷갈리지 마세요. EK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야, 근데 가만 보니까 P랑 EK 넣으면 다른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유사해 보이지? 요것도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2M분의 P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P제곱은 뭐야? M제곱 V제곱. 만약 얘를 2M으로 나눈다면 얘도 2M으로 나누고, 그럼 M 약분되니까 2분의 1 MV제곱. 2K 운동에너지 맞네. 오케이.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보통 2분의 1 MV제곱 또는 2M분의 P제곱으로 하는데, 일단 현재는 2분의 1 MV제곱을 훨씬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도 두 가지 표현 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2번 괄호 1 운동에너지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던 1 에너지 정리 뭐였어요? 1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그게 바로 1 에너지 정리였잖아. 벌써 까먹었니? 학습지 1페이지 써있죠? 1 에너지 정리. 물체에 1을 해주면 해준 1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1 에너지 정리인데, 이번에 우리가 볼 2번 괄호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자, 한번 내용 볼게요. 자, 이 아래 그림 천재교육 물리원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자, 질량이 M. 자, 1번 동그라미 읽어보면서 그림 같이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M 이고 속도 V0. 오른쪽을 플러스로 둘게요. 속도 V0로 운동하는 물체에 힘을 가했어. 일정한 크기 힘 F. 어디로? 오른쪽. 속도도 오른쪽인데 힘의 방향도 오른쪽이네. 그럼 어떤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가 작용하여 거리 얼만큼? 거리 S만큼 이동하였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됐대? V가 됐대.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속도 V가 되는 경우 이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야.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처음 속도 V0였다가 나중 속도 얼마가 됐어? V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힘 F를 가한 상태로 얘를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시켰어. 그랬더니 속도가 V0에서 V가 됐다는 거야. 질량 M인 물체. 자, 첫 번째 점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 자, 이 상황 봐봐. 마찰도 없어. 작용한 힘 뭐밖에 없을까? 공기저항도 없다고 해봐. 이 그림 봐봐. 이 물체,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한 힘 뭐밖에 없어? F밖에 없죠. 빨간색. 그러니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뭘까? F겠죠. F. 자, 따라서 물체에 R자임이 작용하면 물체는 뭐 한대? 야, 지금 R자임 작용했지? R자임 작용하면 뭐야?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전 중단원이었던 힘과 운동 생각해봐. 힘, R자임은 원인이라고 했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맞아요. 속도를 변화시키는 속도 변화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원인. 즉 속도가 변하려면 R자임이 작용해야 한다. R자임이 원인이고 속도 변화가 결과예요. R자임이 작용하면 속도가 변했네. 그걸 바꿔 말하면 가속한다. 자, 이거 이해 안 가면 꼭 복습하셔야 돼요. R자임은 원인이라 했어. 어떤 결과? 속도 변화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R자임은. 오케이? 속도 변화. 다른 말로 가속. R자임이 작용하면 물체는 가속한다. 따라서 R자임이 뭐해? 위에 그림 봐봐. R자임이 뭐하다고 했어? 일정해. R자임이 일정함으로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 야, 우리 R자임 F는 뭐야? 질량 M 그리고 얘의 가속도 A. 이게 뭐였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었죠. F는 MA. 자, R자임이 일정해. 질량 일정하지. 그럼 A도 일정할 거라고. R자임이 일정함으로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뭐한? 일정한. 근데 이 일정한 것도 일정한 건데 이 상황에서 가속도 A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A는 M분의 F잖아.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m분의 f인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여 거리 s만큼 이동한다. 말 되죠 지금? R자임 F가 일정하니까 지금 이 물체는 거리 s만큼 이동할 때 가속도가 m분의 f, 가속도의 크기가 m분의 f인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다고. s만큼 이동할 때. 오케이? 자, 다시 점을 볼게요. 그럼 등가속도 직선운동식 중에서도 세 번째 식 바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 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번째 식이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 상황이잖아. 요 상황에다 대입해봐. EAS는 A가 지금 얼마야? EAS는 2 곱하기 A 얼마? M분의 F. S 변이 어떻게 돼? 오른쪽가 플러스로 하자고 했죠? 플러스 S, 그러니까 S 그대로. 그게 나중 속도 얼마? V의 제곱. 처음 속도 V0. 그럼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자, 이때 이 R자 힘 F가 한 1을 구해봐. R자 F가 한 1. 야, R자 F가 한 1 어떻게 구해? 그 F 곱하기 힘의 크기 F 곱하기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야, 힘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오른쪽으로 S. 힘의 방향도 오른쪽인데 이동거리도 이동한 것도 오른쪽으로 S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니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어. FS는 을 구하라는 게 바로 요거잖아. F가 한 1 보이나요? F가 한 1 FS. 야, 위의 식에서 뭔가 FS 끄집어낼 수 있겠지. 요 F랑 S만 남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다 넘겨. 어떻게 돼? F가 한 1 W를 구해보면 이 W는 F 곱하기 S. 그럼 어떻게 돼? 2 넘기면 2분의 1. 분모했던 M은 그냥 M 곱해주기.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보이나? 오케이.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 요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2분의 1 MV 제곱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저 위에서 봤잖아. 여기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즉 2분의 1 MV 제곱은 뭐야? 나중 운동 에너지. 그럼 2분의 1 M V0의 제곱은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뺐네. 나중에서 처음 뺐어. 뭐야? 엄청 많이 했잖아. 변화량이죠. 근데 무슨 변화량?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뺐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기호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변화량 어떻게 돼요? 델타. 변화량 델타. 운동 에너지 기호 어떻게 돼? 2K가 된다. F가 한 일은 2K, 델타 2K,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변화량이다. 자, 요거 식 잘 보세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학습지 2페이지 남은 아랫부분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연장되는 개념이니까 잘 집중해서 초점 잘 두세요.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무엇인가? 물체 작용하는 무엇이? 요 F 뭐였어? 그냥 힘이야? 보다 정확히 해봐. R자 힘이었죠? 즉 빨간색으로 써볼게. 물체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뭐만큼? 1의 양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여기 나왔잖아. R자의 F가 한 1의 양만큼 델타 2K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고. 이게 바로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방금 여기서 마지막 했던 거 F R자임이니까 FS는 R자임이 한 1. 그게 델타 2K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즉 1 운동 에너지 정리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 알짜이미한 1의 양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아셨나요? 자, 일단 여기 파란색 글씨들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 볼게요.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정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희미한 1의 양은 뭐가 될까?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위에서 한 말 그대로 반복한 거야. 알짜이면 1의 양만큼 델타 K다. 델타 2K다. 오케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전 1 에너지에서 봤던 것처럼 거기서 봤던 내용을 여기다 한번 접목해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1의 양에 음수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혹시나 알짜임이 작용했음에도 그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선생님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어떤 달리는 자동차가 있었어. 달리는 자동차 일정한 속도로 뭐 달리고 있어. 얘가 어떤 부위로. 근데 내가 얘를 멈추기 위해 뒤로 힘을 작용했어. 그런데 얘는 그래서 거리 S만큼 간 다음에 멈춰. 그럼 이런 경우도 알짜임은 내가 작용한 힘밖에 없지. F밖에. 근데 이동거리는 어떻게 해? 오른쪽으로. 이런 거 막 차 가고 있는 거 막 잡아서 사람들이 끄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생각해. 아니 수레. 자동차는 좀 비현실적이니까 수레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힘을 반대로 당겨서 얘를 정지시키는 거. 이런 경우도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마이너스 S니까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알짜임은 F인데. 요런 거. 요런 케이스까지 다 다뤄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점. 알짜임이 한 1의 양. 그게 플러스인 경우. 즉 W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이건 말했듯이 방향이 플러스라는 게 아니라 그 값 자체가 플러스 양의 값이라는 거지.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플러스인 경우. 그때는 알짜임이 한 1의 양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며. 근데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플러스야. 그럼 변화도 어떻게 일어나? 플러스로 일어난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런 경우 운동에너지 증가합니다. 그럼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마이너스인 경우, 즉 W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1의 양만큼 변한다는데 1의 양이 마이너스면 변화도 마이너스 쪽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감소하겠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0인 경우. 뭘까? 알짜임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알짜임을 가했는데 그 알짜임의 방향으로 이동을 안 했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케이스였어? 아까 전에 바로 요 케이스죠. 요거 예제 3번. 나는 이 물건을 분명히 이렇게 위로 들고 있어. 그럼 나는 이 물체에다가 윗방향으로 mg의 힘을 작용하는데 얘가 힘의 방향과 수직하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이러한 경우, 바로 이러한 경우는 뭐야? 알짜임의 크긴 있지만 알짜임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잖아. 그 힘의 방향으로. 그럼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즉 W가 0인 경우. 그럼 이때는 알짜임이 한 1의 양이 0이니까 변화량도 0. 그럼 운동에너지 어떻게 될까? 일정하다. 운동에너지가 0이라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고. 잘 들어. 변화량이야. 알짜임이 한 1의 양은 운동에너지가 아니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 가지 더 얘기한 다음에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예제 2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요것과 상관없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떠한 상황이냐? 지면이 있고 이 위 어딘가에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여기에는 어떠한 힘 F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가한 힘, 예를 들면 뭐 그냥 외력 F가 작용하고 있다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중력이 아닌 힘, 어떠한 힘, 외력 F가 작용하고 있다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높이 h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는 처음 속도가 위로 v0였는데 나중 속도가 v가 됐고 이 외력 F는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중력과 속도는 g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 질량 m인 물체, 중력과 속도가 g인 곳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외력 F를 작용하여 높이 h만큼 위로 올렸을 때 그때 처음 속도는 v0였고 나중 속도는 v.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외력 F가 한 1. 요걸 구해 볼게요. 요거는 외력 F가 한 1이니까 외력 F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W F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WF를 구해보자. WF는 어떻게 구하는가? 말 그대로 외력 F가 한 1이니까 외력 F가 작용했고 그 외력 F의 방향으로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어? 이동거리가 그 방향으로 H만큼 이동했죠?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이에요. 얘가 이렇게 높이 H만큼 올라간 거야. 자, 그럼 말 그대로 어떻게 돼? F 곱하기 H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한테는 외력 F 말고도 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 그쵸? 중력도 작용하고 있죠? 그 중력은 얼마일까? 질량 M, 중력과 속도 G니까 중력의 크기 mg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중력 mg가 물체의 한 2를 구해볼게요. 이거는 W mg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W mg는 일단 중력의 크기 얼마? mg 곱하기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 중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h만큼. 근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h만큼 이동했네. 그러니 마이너스 h. 그래서 마이너스 mg h가 됩니다. 중력이 이 물체의 한 1. 이 상황에서. 오케이? 또 세 번째 여기다 써볼게요. 그럼 이번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구해볼게요. 보이나? 오케이. 요거를 F 프라임, F 다시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F 프라임은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될까? F 작용하는 이 물체 작용하는 힘들 다 생각해봐. 뭐야? 외력 F랑 중력 mg F 빼기 mg가 된다. R자임의 크기 F 빼기 mg다. 미안, 전제를 말 안 했네요. 이 외력 F가 mg보단 큽니다. 크기가. 그런 상황이야. 즉 크기를 따지면 F가 mg보다는 큰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R자임은 F-mg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까지 보이네. 오케이. R자 힘이 이 물체의 한 2를 구해보자. 그럼 요거는 뭘까? R자임 F'이니까 W F'이라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될까? F
WF 프라임은 어떻게 되겠어? 말 그대로 R자임이 한 일. 그럼 R자임의 크기 곱하기 R자임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R자임의 크기 얼마야? F 마이너스 mg 곱하기 R자임 방향으로 R자임. F가 mg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 R자임의 방향은 윗방향. 윗방향으로 h만큼 이동했네. 그냥 h 곱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까? FH 마이너스 MGH죠? 오케이? 자, 이거 위에다 써볼게요. 여기 밑에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요거를 여기로 끌고 와서 마저 써볼게요. 그 FH 빼기 MGH가 R자임이 한 1이야. 오케이? 근데 FH는 뭐였어? 외력 F가 한 1. 그러니 WF 프라임은 어떻게 돼? 외력 F가 한 1 더하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GH 뭐야? 중력이 한 1 W MG 요렇게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이 R자임이 한 일은 또 뭐랑 같아야 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자, 질량, 속력, V인 거 다 주어졌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돼?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요걸 왜 설명하냐면 외력, 또 R자임이 한 일, 외력이 한 일, 뭐 중력이 한 일 각각을 한번 구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적용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본 거예요. 아,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구나. 한 일의 양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주어져 봤습니다. 이 상황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공부할 때도 다시 한번 주어질 거예요. 그때는 여기 지금 써 있는 것들보다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일단 지금은 요 정도만 알아도 오늘 공부한 내용은 충분하다. 이해됐나요? 자, 오케이. 그럼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 학습지 3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 2번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는데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각 문제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거든요. 자, 한번 11번부터 예제 1부터 볼게요.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에 있던 질량 1kg 물체에 연직 방향으로 20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여 물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1m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 V는 그리고 단 중력과 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이고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래. 자, 그럼 첫 번째 푸는 방법은 뭐냐? 1과 운동에너지 정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운동에너지 정리를 쓰려면 뭐야? 이게 뭔데? R자임이 물체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즉 R자임을 구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R자임 구해봅시다. R자임을 우리 F라고 하면 R자임 F 어떻게 돼요? 위로 외력 20N 있네. 끝? 아니죠. 또 뭐가 있어? 아랫방향으로 중력 얼만큼 있겠어요? mg. m 뭐야? 1kg. g는 10m/s 제곱. 따라서 mg는 얼마? 10N. 그러니 R자임은 10N이다. 자, 지금 이렇게 식을 쓴 걸 자체로 봤을 때 나는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걸까? 그쵸?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지금 20N의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아! 플러스 10N의 R자임 윗방향으로 10N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뭔데? R자임 곱하기 R자임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델타 EK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잖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F 뭐야? 플러스 10N. 이동거리, 힘의 방향, R자임의 방향 이동한 거리. R자임의 방향 플러스 방향, 윗방향이죠? 윗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1m. 그럼 10N 곱하기 1m. R자임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는 어떻게 되겠어? 운동에너지 변화량. 자, 운동에너지. 나중 운동에너지 어떻게 될까?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1kg. 거의 나중 속력 V랬지.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얼마야? 2분의 1 M. 처음 속력 정진의 0. 오케이? 자, 이걸 통해서 딱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 얘 10Nm니까 10줄. 자, V제곱. V가 얼마야? 요 값이 10줄이 될까? 얘는 0이잖아.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따라서 V는 루트 20m/s. 이거 어떻게 돼? 2 루트 5 m/s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1운동에너지 정리 깔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는 뭘로 풀 거냐? 외력이 일정하되 중력도 일정해. 그러니 지금 R자임도 어때? 일정하다고. R자임 일정하네. 얘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러니 2번은 등가속도 직선운동으로 풀어볼게요. 우리 이전에 이미 공부했던 거죠. 예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여기서 어떤 식을 쓸 거냐? 바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B 된다. 요식. 근데 사실 요식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아까 이미 제가 1과 운동에너지 정리, 1 운동에너지 정리 유도 증명할 때 이미 요식을 통해 요 관계가 나왔죠. R자임 곱하기 R자임의 이동거리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를 같다. 요게 사실은 요 식으로부터 나온 거거든. 기억 안 나면 앞에 한번 봐보세요. 학습지 어디냐? 학습지 2페이지 2일 운동에너지 정리에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거든. 요거 관계식으로 요걸 유도했어요. 오케이? 사실상 같은 식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일까? 자, 위에서 R자임 얼마라 했어? 플러스 10N. 근데 얘 질량 얼마야? 1kg. F는 MA. F R자임 10N. M 1kg. 그럼 A는 얼마겠어? 10m/s 제곱. 그러니 플러스 10m/s 제곱이죠? 그럼 EAS는 여기서 10m/s 제곱. S 변이 얼마야? 플러스 1m. 1m는 V제곱 마이너스 0. 왜? 처음 속력 0이잖아. 오케이? 그럼 얼마야? 되게 간단히 나오네. V제곱은 20 제곱미터/s 제곱. 따라서 V는 2 루트 5 미터/s가 되는구나. 요렇게도 구할 수 있죠. 이해됐나요? 사실상 1번이나 2번은 결국에는 동일한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살짝 식만 조금 다를 뿐 사실상 1번과 2번은 거의 동일하게 풀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 어차피 요 식에서 요 식이 나왔으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서 많이 놀랐나요? 이전에 찍었던 강의 영상 마지막 부분이 날아가다 보니까 마지막 예제 2번만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마지막 예제 2번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예제 1번과 마찬가지로 예제 2번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 1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자, 보면은 이 운동 에너지 정리가 뭐야? R자 힘이 한 일은 뭐랑 같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게 바로 일 운동 에너지 정리였죠? 그러니까 한번 써보면 여기 R자인 뭘까? 아, 미안합니다. 문제를 안 읽었네요. 자, 문제. 그림은 연직 아래로 낙하하는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1인 기준선 P를 속력 V로 높이가 h2인 기준선 Q를 속력 EV로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h1 빼기 h2는 구하래. h1 빼기 h2가 뭐예요? 바로 요만큼이죠. h1 빼기 h2를 구해버려요. 단 중력과 속도는 g이고 물체의 크기와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자, 다시 아까 여기 얘기로 와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볼 텐데 R자임 뭘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그쵸? 중력밖에 없습니다. 위에서는 외력 20N 있었는데 위에 예제 1은 여기서는 그러한 외력 없이 중력밖에 작용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중력 크기가 얼마일까? 중력과 속도는 g인데 질량이 문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의미로,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임의대로 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질량 m인 물체에 중력과 속도 g인 곳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일까? 중력 F는 mg. 즉 R자임의 크기가 얼마다? mg다. 자, 그럼 이제 이 운동 에너지 정리 한번 써볼게요. R자임 F는 mg죠. mg. 그리고 요게 S 뭐야? 중력의 방향, R자임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R자임의 방향, 연직 아래 방향인데 아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처음 상태에서 나중 상태 얼만큼? H1 빼기 H2만큼 이동했죠. 그러니 H1 빼기 H2만큼 이동했다. 요게 R자임이 이 물체에 해준 일. 그럼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돼야 돼. 운동에너지 변화량.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 빼주면 되죠. 자, 나중 운동에너지 얼마일까? H1 빼기 H2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의 운동에너지 얼마야? 얘 질량 m이라고 했죠. 2분의 1 m 그리고 2v의 제곱. 그때의 속력이 2v라며.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m v제곱. 왜? 처음 속력 v라고 했잖아. 이만큼 이동하기 전 처음 상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된다? 이거 2v의 제곱이니까 4v 제곱입니다. 요거 많이들 실수하는데 그냥 2v의 제곱이라 쓰는데 그게 아니라 2v 전체를 제곱해야 돼요. 그러니 4v 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2분의 1 m 4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2분의 3 m v 제곱이 되겠죠? 이게 mg h1 빼기 h2랑 같대. 그럼 h1 빼기 h2는 뭐야? 따라서 h1 빼기 h2는 어떻게 된다? mg로 나눠줘. 그러면은 m 약분될 테고 2g분의 어떻게 돼요? 3v 제곱. 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h1 빼기 h2는 2g분의 3v 제곱. 정답 3번이 된다. 이해 됐나요?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뭘 이용해볼까? 아까 위에 예제 1번처럼 등가속도 직선운동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어떤 식을 이용한다? EAS, 즉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위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요 식을 이용해 보겠다. 야,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얘 물체의 가속도 얼마야? 중력 가속도 g라고 나왔잖아. g. 아,
이렇게 썼다는 건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 연직 아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 아래 방향 G인데 걔를 그냥 플러스 G로 쓴 겁니다. 오케이?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다. 그리고 S 변이 얼만큼이에요? 변이의 크기는 H1 빼기 H2. 근데 그 방향이 어떻게 돼? 아래 방향이니까 플러스. 그냥 쓰면 되겠네. H1 빼기 H2. 자, 이게 EAS다. 그럼 는 나중 속도 어떻게 돼요? 2V의 제곱. 통째로 제곱이죠. 2V 제곱이 아니라 2V 전체의 제곱. 그래서 값이 2V 제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4V 제곱이 되게끔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 속도 얼마? V의 제곱. 이거 어떻게 돼? 4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니까 3V 제곱. 자, 값은 H1 빼기 H2 구하는 게 답이잖아. 그럼 얘 그냥 어떻게 돼? 2G로 나눠주면 되지. H1 빼기 H2는 2V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G분의 2G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G분의 3V 제곱. 결국 또 같은 값이 나왔네. H1 빼기 H2는 2G분의 3V 제곱. 자, 어떤 걸 쓰든 답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 풀이 과정 역시 어떻게 보면 동일한 풀이 과정이다. 왜?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1 운동에너지 정리가 나왔잖아. 그거는 우리 어디서 봤다 했어? 학습지 1페이지 학습지 2페이지 아래에서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왔잖아.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다룰 거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 한 건 뭐예요? 1.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그리고 1과 에너지의 관계 1. 운동 에너지 정리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복습하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어요. 다들 안녕.